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햇살이 눈부신 하루였습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에 공기도 깨끗하고 날씨도 크게 덥지 않아서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공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고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조한 구역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머물던 구름들은 거의 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구름들은 비를 포함하지 않은 높은 구름으로 분석이 되고요. 낮 동안에는 가시거리가 20km 이상까지 환하게 튀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질도 아주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해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6도, 춘천, 청주가 27, 대전, 광주, 강릉 28,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덥다는 느낌도 받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1.5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5월 28일 화요일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다가 어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올여름에 이 같은 기상 패턴이 자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폭염 뒤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요. 그동안 뜨거웠던 공기 탓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내린 비의 경우도 지난주에 폭염을 만든 뜨겁고 습한 기단이 자리한 가운데 북쪽 대륙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고 내려와서 강하게 부딪힌 것입니다. 이처럼 폭염 뒤의 폭우는 올 여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남부지방에는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의 강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는 116.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라남도에도 큰 비가 내렸는데요. 전남 진도는 102.5mm, 보성 90mm, 완도 86.9, 광양에도 7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었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어제 그 폭우로 인해서 남부 지역에서는 항공기가 이렇게 결항을 속출하고 그렇게도 했지만 농가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시간당 최대 24mm의 비가 내렸던 진도군 고군면의 경우에는 모내기를 마친 논에 5헥타 정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앞으로 올여름에는 폭염 뒤에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잦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으니까요. 농가에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지역별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눈으로 보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우연한 기회에 중부 지역은 물러주고 남도 지역을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른 더위 때문인지 중부 지역의 경우에는 모내기를 마친 논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남도 지역은 지금 논을 준비한다든지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평소보다 이르게 모내기를 한 곳도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빨리 모내기를 마쳤을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이제 너무 빠르게 모내기를 했을 경우에는요. 고온기에 등숙을 하기 때문에 호흡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벼 아래 양분 소모가 많아져서 동알미, 즉 금이간 쌀이 많이 많아져서 미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벼의 영양 생장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물의 소멸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잡초의 발생량도 많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벼 사이에 통풍이 불량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병해충도 늘어날 수 있어서 이른 모내기를 할 경우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모내기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모내기가 또 너무 늦어지게 되면 벼가 충분한 영양 생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할 수도 감소되고 수량도 낮아질 수가 있고요. 게다가 늦게한 모내기와 함께 가을에 조온이 빨리 올 경우에는 조온 때문에 이렇게 등숙률이라든지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지역에서는 반드시 알맞는 모내기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다면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적정한 모내기 시기를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부 지역은 적정 모내기 시기가 6월 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들이 모내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반면에 영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6월 중순까지가 모내기의 적기이기 때문에 모내기를 언제 하면 좋을지 지역별로 그리고 품종과 벼의 생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 지역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중간지에서 시작해서 평야지, 해안지로 이어가면서 적기가 전개되는데요. 평야지를 중심으로 모내기의 적기를 살펴보면 조생종벼는 6월 중순, 중생종은 6월 초, 그리고 중만생종은 5월 27일부터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서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남 지역의 평야지를 살펴보면요. 조생종과 중생종 모두 6월 중순경이 적기인 반면에 중만생종은 6월 5일에서 12일 사이에 모내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남부지방은 6월 중순이 모내기 적기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내기 전후에 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벼 생육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내기를 할 때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늦심기를 할 경우에는 논물도 얇게 되고 모를 얇게 심어주는 것이 벼의 생육에 유리합니다. 또 대신에 모내기를 한 뒤에는 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특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벼의 활착기와 분월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하게 물을 공급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삭이 생길 때부터 이삭이 펼 때, 즉 이삭이 출수할 때까지도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도 반드시 충분한 급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네, 물 관리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기상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벼 재배지죠. 전라남도 해남의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 초반까지 큰 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금요일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또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는데요. 구름만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당분간 비 소식이 없습니다. 모내기 후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를 하는 방법도 짚어주시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물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면 논물 아껴 쓰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벼의 생육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벼가 이양한 다음에 참새끼를 치는 동안, 즉 이것을 유효분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물이 충분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다가 헛새끼, 즉 이삭이 달리지 않는 무효분월이 만들어질 때는 물을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만들 때는 한 번 내지 두 번의 물대기를 충분히 해줘야 좋은데요.
어린 이삭이 생길 때와 이삭을 벨 때, 그리고 이삭을 팰 때 모두 마찬가지로 한 번 내지 두 번의 물대기를 해줘야 되고요. 유숙기라고 하는 이 풀 익음 때는 다시 수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남 당진의 우강면, 송화급, 성문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부지방의 경우 모내기를 마친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모내기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을 때 모내기를 좀 이르게 할 경우에는 잡초 발생량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내기를 한 다음에는 잡초를 방지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모내기 전에, 즉 썰해질할 때 1차 제초제를 살포를 하고 모를 낸 다음에는 12일 내지 15일 이내에 2차 제초제를 살포하는데요. 잡초의 경우에는 물속에서 싹이 나고 출현한 다음에야 이 제초제 성분을 빨아들여서 제초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차 제초제를 뿌린 다음에는 물 깊이는 3 내지 5cm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최소한 5일 정도 물을 잠겨 주셔야만이 제초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제초와 함께 요맘때 또 이제 벼멸구라든지 애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벼 재배 농가에서는 모내기 시기가 중요하다면 보리와 밀 농가에서는 언제 수확할지가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가 됐는데요. 보리와 밀은 수확 시기에 따라서 손실률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리의 수확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리는 벼, 이양 등 뒷구루 작물로 재배를 고려해서 수확을 해야 하는데요. 조숙종의 경우에는 출수한 다음에 36일 전후가 좋고 중만생종은 출수 후에 40일 전후, 그리고 맥주보리는 출수 후 43일 전후가 적당한데요.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맥주보리가 출수한 다음에 45일 전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적기에 잘 수확한 보리는 관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지 품질 좋은 보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보리 중에서 종자형 보리를 수확할 때는요. 병든 이삭이나 아니면 이형주를 반드시 수확 전에 다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탈곡도 중요한데요. 탈곡의 회전수가 보통 수매용의 경우에는 분당 650회전이면 되지만 종자형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약하게 분당 600회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 탈곡한 보리는 건조와 조제를 잘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수매용 보리의 경우에는 수분을 14%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밀의 수확 적기와 함께 수확 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밀은 이제 수확 시기에 따라서 밀의 재분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밀의 수확 시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출수 후에 46일경에 수확하면 재분율이 75.4%였는데 출수 후 49일에 수확하면 재분율은 76.5%로 향상됐습니다. 또 회분의 함량으로 봤을 때도요. 46일에 수확할 경우에는 49일에 수확했을 때보다 회분율이 0.06% 정도 약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확한 밀은 정선할 때 건조와 조제 과정에서도 풍구의 풍속을 가능한 최대로 해주어서 이병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장을 할 때에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해서 곡실이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밀을 수확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날씨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밀의 경우에는 붉은 곰팡이가 중요한데요.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한 필지에서 밀을 수확할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많을 때를 꼭 피해 주셔야 하고요. 맑은 날을 정해서 콤바인에 풍구의 풍속, 즉 탈곡기의 풍속을 최대로 해서 수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붉은 곰팡이가 지역에 따라서는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우나 폭우가 예보됐을 경우에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약을 뿌리거나
또 배수로 등을 잘 정비하셔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죠. 경남 밀양시의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사과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사과의 잎에 갈색과 주황색의 반점이 생깁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세가 약하고 나뭇잎이 말려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 증상의 병명과 방제법을 알려주세요. 네, 진단 소견으로는 전문의 낙엽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병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과에서 발생하는 전문의 낙엽병은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할 때 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잎과 가실 가지 중에서 주로 잎에서 발생하는데요. 여름에 새로 나온 가지의 잎에 많이 발생합니다. 5월경부터 잎에 2 내지 3mm의 갈색 또는 안갈색의 그 원형의 반점이 생기다가 병반이 0.5 내지 1cm 정도로 커지거나 회색으로 변하는 병반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사과의 경우에는 병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제에 신경을 써주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제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사과의 전문이병 방제는요. 먼저 이른 봄에 떨어진 낙엽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셔야 하고요. 또 여름철에 전정을 하는 과정에서 병반이 많은 도장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통풍과 투강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 이 병은 질소비료가 과다한 그런 잎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다한 질소비료는 자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4월이나 5월에 적용약제로 방제를 할 때는 이 전문의 낙엽병과 함께 검은별 무늬병이나 붉은별 무늬병을 함께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는 6월과 8월에는 견무늬 썩은병이나 갈색 무늬병과 함께 방지하면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병해충 정보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